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지질학자인 저는 일본의 지진 연구를 돕기 위해 왔죠. 그런데 일본 지질조사소의 다나카 박사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최근에 이상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어요. 연구소로 가는 길에 다나카 박사님이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무척 심각했어요. 특히 난카이 해구 주변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난카이 해구는 지구의 두 판이 만나는 깊은 해저 계곡이에요.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첫 회의에서 저는 전 세계 지진에 대해 배운 것들을 공유했어요. 만약 정말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방안을 둘러보며 경고했어요. 다른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산사태, 집안 액상화, 거대한 쓰나미 같은 파도 말이죠. 그리고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같은 인근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은 너무 침착해 보였고 마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를 계속할수록 특히 규모 7 이상의 지진에 대비한 계획에서 큰 문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은 지진 대비가 철저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걱정이 됐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큰 지진이 닥쳤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죠. 일본 과학자들이 이 위협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날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특히 시카 발전소에 대해 걱정이 컸어요. 그곳은 최근 지진 활동이 많았던 지역에 위치해 있었죠.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관리가 말했어요. 그는 2011년의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된 끔찍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고 전에도 모두들 후쿠시마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했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모든 가능한 위험을 생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방 안은 아주 조용해졌어요. 몇몇 관리들은 화난 것처럼 보였고 제 말이 듣기 싫은 모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나중에 저는 그들 중 몇 명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가족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를 안전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실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으면서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은 재난 대비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쩌면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할 때가 된 걸까요? 다음날 아침 가방을 싸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일본에서 본 것들에 대해 걱정이 되었지만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어요. 때로는 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호텔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면서 잊은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문을 닫으면서 한 챕터를 끝내고 새로운 챕터를 여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이 사람들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제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어요. 다나카 박사와 나눴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루를 준비하면서도 일본이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는 연구소에 일찍 도착해서 주요 회의 전에 다나카 박사를 만나기를 바랐어요. 다행히도 그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따르고 있었어요. 다나카 박사님, 제가 말했어요. 어제 대화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해 걱정이 좀 있어요. 특히 시카 발전소가요. 그곳이 박사님이 지진 활동이 증가했다고 언급하신 곳과 가깝지 않나요? 다나카 박사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다나카 박사가 긴장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 모습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몇몇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일본이 지진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알지만 제가 시작했어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시카 발전소가 걱정됩니다. 만약 그 근처에 큰 지진이 발생하면 그곳이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한 관계자가 아마 그의 이름은 사토시였던 것 같아요. 빠르게 대답했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후쿠시마 이후로 새로운 안전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의 말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르게 의심이 들었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도 관계자들이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들도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고 결과는 참혹했죠. 이해합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때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방 안은 잠시 매우 조용해졌어요. 몇몇 관계자들이 불편한 듯 자리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타나카 박사가 마침내 침묵을 깼어요. 슈나이더 박사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카 발전소에 대한 비상계획을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제 질문이 일으킨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물 냉각기 근처에서 2명의 관계자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 아내가 계속 호주로 이사 가자고 해 한 사람이 말했어요.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미국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만약을 위해서 알지? 그들의 말은 제 등에 한기를 느끼게 했어요. 일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마저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게 실제 위험 수준을 말해주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면서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후쿠시마의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파괴, 두려움, 영원히 변해버린 삶들. 저는 시카 발전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회의에서의 관계자들의 침착한 자신감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안전 조치가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요? 그날 어둠 속에서 누워있으면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관계자들이 말해주는 것만이 아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독립적인 과학자들, 전직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 그리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제가 신중함을 약속하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전직 발전소 직원은 서둘러 마무리되거나 아예 건너뛴 안전 점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 환경과학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위험이 더 높다는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지역 기자는 무시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말해줬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제 걱정은 더 커졌어요.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사이에 격차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을 생각했어요. 비행기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재난 대비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보고 있는 것과 그들의 방법을 비교해 보려고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에서 알아낸 것들에 대해 걱정이 됐지만 한국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도 있었어요. 무엇을 발견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리고 저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일본과 이 지역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마치 어떤 사명을 띤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히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결심했어요. 수백만 명의 안전이 여기에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서울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 눈부신 봄 햇살에 눈이 부셨어요. 여기 공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에너지와 목표가 넘치는 듯했고 일본에서의 걱정을 뒤로하고 온 나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 기상청 건물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이곳이 굉장히 진지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가득했고 지도와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박 국장님이 문 앞에서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국장님은 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저희의 작업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복도를 걸어가면서 나는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방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내가 말했어요. 박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셨어요.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일본이 겪었던 일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붉은 불빛이 우리 주위에서 번쩍였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해안에서 지진 발생. 누군가 외쳤다. 규모 6.5. 나는 당황해서 몸이 굳었지만 박 국장님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몇 분은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방 안은 행동으로 가득 찼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초 만에 해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고 위험 지역을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비상대책팀에게는 출동 준비 명령이 내려졌어요. 큰 화면에서는 해안 도시들이 깨어나는 모습을 나는 경이롭게 지켜보았어요.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빠르게 그러나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마치 완벽하게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걸 해냈죠? 나는 놀라서 물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죠? 박 국장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적이라고 가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결국 지진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단순히 재난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이는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강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음날 나는 부산이라는 해안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쓰나미 대피 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나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사이렌이 울리자 나는 숨을 죽였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나는 놀랐어요. 아이들은 선생님 뒤에 조용히 줄을 섰고 가게 주인들은 신속하게 문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에 합류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지휘본부에서 나는 수연이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그 지역의 비상사태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내가 말했고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잘 협력하게 되었나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위험과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녀는 훈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가리켰어요. 저 아이들 보이세요? 저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 비상대응팀의 일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훈련이 끝나갈 때 나는 사람들이 이웃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물을 나누고 정리하는 데 힘을 모았어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연은 설명했어요. 이런 팀워크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는 문제를 해결할 화려한 기술을 찾으러 왔지만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준비되어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어요. 이는 교육, 위험에 대한 정직한 태도, 그리고 모두가 역할을 다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본 것들을 멈출 수 없이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도전은 여전히 거대했어요. 지진, 쓰나미, 그리고 다른 재난들은 언제나 위협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나니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어요. 나는 진정한 재난 대비란 단순히 올바른 기계나 계획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의 재난 대비 훈련을 직접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이날은 부산이라는 큰 해안 도시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쓰나미 대피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 무척 기대됐어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머릿속에서는 혼란과 공황이 그려졌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정확히 오전 10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비명소리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기다렸지만 대신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은 선생님 뒤로 조용히 줄을 섰고 가게 주인들은 재빨리 문을 잠그고 높은 지대로 향하는 인파에 합류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노인들과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더군요. 와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저는 사람들을 따라 언덕 위의 큰 건물로 향했어요. 그 안에서 이 지역의 비상계획을 담당하는 친절한 여성 수연 씨를 만났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우리의 작은 훈련이 어떠셨나요? 작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협조를 잘하게 만든 거죠? 수연 씨의 눈이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진, 쓰나미, 그리고 다른 재난에 대해 가르쳐요. 하지만 단순히 사실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을 돕는 법도 함께 가르쳐요. 그녀는 건물 안에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가리켰어요. 저 학생들 보이시죠? 이들은 우리의 청소년 비상대응팀의 일원이에요. 이들은 비상 상황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감과 목적의식을 느끼게 되죠. 저는 그 청소년들이 자신감 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지역 사회를 돕고 있네요. 맞아요.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이 한 몫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침착한지 눈치챘어요. 밀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항상 이렇게 질서정연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수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연습을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협력의 문화를 구축했다는 점이에요. 진짜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가 함께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때 또 한 번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훈련이 끝났어요. 저는 사람들이 집과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웃들이 서로를 챙기고 모두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피 중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 이상이에요. 저는 무심코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마치 공동체를 단단히 묶어주는 행사 같아요.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이런 협력 정신이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사람들이 이웃을 알고 신뢰할 때 진짜로 중요한 순간에 서로 도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가 언덕을 내려가면서 도시가 다시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봤어요.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고 교통이 흐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다시 평소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 도시가 겉보기와 달리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아요. 제가 수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재난 대비를 위한 첨단 기술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네요.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모습이요. 수연 씨는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그게 진짜 비밀이에요, 슈나이더 박사님. 세상의 모든 기술이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어요. 인간적인 요소, 교육, 협력, 그리고 공유된 책임감이 없다면 말이죠.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침착한 학생들, 도움을 주는 10대들, 서로를 챙기는 이웃들. 저는 진정한 회복력은 단지 튼튼한 건물이나 멋진 경보 시스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정보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으며 서로 도울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 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을까요? 기차가 시골을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크지만 부산에서 본 것처럼 전체 공동체가 하나로 뭉친다면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과거에 대해 솔직해지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그들의 재난 대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했거든요. 박물관을 걸어다니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전시물은 한국 역사에서 좋은 부분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려웠던 시기와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었죠. 아무것도 숨겨지거나 미화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모든 역사를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젊은 역사학자인 가이드 지훈 씨가 설명해줬어요. 특히 고통스러운 부분을요. 그래야만 더 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일본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일본 서점에서는 역사 일부를 왜곡하거나 숨기려는 책들을 봤고 전쟁 중 일어났던 나쁜 일들을 부인하는 정치 연설도 들었거든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죠. 역사에 대한 시각이 재난 대비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라고 지훈 씨에게 물어봤어요. 지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질문에 답할 생각에 신나 보였죠. 이건 신뢰와 협동에 관한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 대해 솔직해질 때 사람들은 정보를 더 믿게 돼요.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위험에 대해 솔직할 거라는 걸 알고 모두가 함께 이겨낼 거라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전시물을 지나면서 학교 아이들 무리를 지나쳤어요. 그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날짜와 사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훈 씨가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과거에서 배우는 법을 가르치고 도전 과제를 마주할 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을 더 잘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들이죠. 저는 지훈 씨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부와 서로를 신뢰하면 비상 상황에서 지침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고 서로 돕는 일도 더 잘할 테니까요. 우리는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시위, 정치적 변화, 경제 성장에 관한 정보들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좋은 사건과 나쁜 사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역사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훈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그는 인정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사건이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대해 논쟁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대화하고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요. 제가 지질학자로 일하면서 모든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불편할 때조차도 말이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박물관을 계속 둘러보면서 한국의 역사적 접근 방식이 재난 대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많은 예시들을 보았어요. 과거의 지진에 대한 전시물과 그로부터 나라가 배운 것들, 그리고 더 나은 안전법규로 이어진 산업사고에 관한 자료들을 봤어요. 우리는 실수를 숨기지 않아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로부터 배워요.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도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투어가 거의 끝나갈 때쯤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섹션에 도착했어요. 새로 지어진 도시들, 성장하는 산업들, 그리고 개선된 생활 여건에 대한 사진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빠른 성장과 함께 나타난 오염, 노동자 안전 문제, 그리고 다른 문제들에 대한 전시물도 있었어요. 왜 나라의 성공적인 측면만이 아닌 부정적인 면도 보여주는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지훈 씨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것도 우리 이야기의 일부니까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대가도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투어를 마칠 무렵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사 접근법은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강하고 준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저는 재난훈련, 고급 경보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떠올렸어요. 이제 그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그것은 정직함, 학습, 협동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온 것이었어요. 박물관을 나서면서 벽에 적힌 한 문구를 보았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게 될 운명이다. 한국이 이 생각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는 방식에서도 말이죠. 저는 한국의 재난 대비를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으러 왔어요. 하지만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어가게 됐어요. 진정한 준비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거든요. 단지 적절한 장비나 계획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도전을 마주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항상 더 나아지려 노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희망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에 영감을 받았지만 일본과 제가 방문했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제가 여기서 본 신뢰와 회복력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행기에서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요. 베를린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이 머물러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상 블로그에서 내가 배운 것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 큰 과제로 느껴졌어요. 일본과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마리아 슈나이더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일본은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 상황인데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정말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졌던 회의가 떠올랐어요. 일부 사람들은 충분히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걸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금 더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나라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직접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재난에 대해 가르치고 정부는 위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돕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낍니다.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사람들이 이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길 바랐어요. 이 영상을 일본, 한국 또는 다른 어디에서 보시든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의 위험에 대해 항상 알고 계세요. 쉬운 것보다는 안전한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한국 박물관에서 본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쓰나미 훈련을 돕던 자랑스러운 표정의 청소년들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떠난 후에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깊은 숨을 쉬면서 제가 배운 큰 개념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단순히 올바른 기술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함께 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녹화를 마쳤을 때 걱정이 되면서도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앞에 놓인 문제들은 크고 무서웠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준비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항상 경계하세요. 영상을 마치며 말했어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절대 잊지 마세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말이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제 말이 나라들로 하여금 국경을 넘어 도움을 찾도록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한국에서 본 준비성을 만들도록 격려할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자연은 예측하기 어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저장하고 업로드 준비를 하면서 이 영상을 볼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쿄의 학생들, 서울의 가족들, 어쩌면 전 세계의 저와 같은 다른 과학자들까지도요. 그들이 제 말을 듣길 바랐습니다. 그들이 행동에 나서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결국 준비하는 것은 정부나 과학자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제 영상이 처리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로딩이 되면서 그 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 거실, 교실, 사무실에서 사람들에게 닿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대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로부터 배우는 것으로부터, 한 나라가 이웃 나라와 손을 맞잡는 것으로부터. 영상이 업로드를 마쳤을 때 저는 작은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더 배우기로 결심할 수도 있고, 자신의 지역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생각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배우고 싶어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돕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만약 우리가 그런 태도를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좋은 하루였어요. 저는 제 몫을 다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행동할 차례였죠. 베를린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그 도전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어요.